많이 말하는 그런 경우는 대체로 예를 들자면 자연에서는 내가 상상을 할 수 있는 크기를 벗어날 때예요. 아주 쉬운 말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크기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그걸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해요. 뭘 느끼냐? 숭고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을 해볼게요. 배추 한 포기가 있어요. 예쁘죠? 10포기가 있어요. 예쁘죠? 맛있어 보이고 한 100평이 있어요. 어쩔 것 같아요? 오, 맞네? 그런데 끝이 안 보여, 배추가. 그럼 우리한테 아름답다는 생각은 이미 사라져요. 뭐가 생기냐면 어떤 숭고한 것에 빠져들게 해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성과 상상력이 조화를 이룰 때야.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져. 교회를 질 때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숭고함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절을 가봐요. 절에 갔을 때 부처님이 있는데 내가 만만해 보여. 약속 한번 해도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적어도 지성과 상상력이 조화로운 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상력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63빌딩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어. 지금 놀래 안 놀래요? 쬐깐 하잖아요. 쬐깐 안 놀래요. 예? 상상력도 역사적으로 제약받는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는 몰라.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책상이 있어요. 책상이 있어. 의자가 있어요. 이 의자는 목적이 뭐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자는 앉는 것에 집중하는 한 아름다움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움이 여기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첫 번째는 이 목적이 뭔지는 몰라. 관계없어. 앉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어찌해야 돼요? 한 목적적이어야 돼.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지 안에서 내적 정합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어려워. 더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철학적으로 쭉 규명해 봤을 때 건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건축이란 죄송합니다.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 칸트의 미학 이론에 비춰봤을 때 저 같은 철학자가 건축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건축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갖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역사 속에서 아파트가 성장하는 이유는 뭐다? 지난번에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 공급을 보고 제가 그랬죠. 생각하니까 존재하냐? 존재하니까 생각하냐? 르네 데카르트의 명제 말했죠. 기억나십니까? 다시 따라해 보시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하니까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데카르트 17세기 이후 데카르트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 사회는 뭐겠어요?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세계관의 차이예요. 세계관의 차이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니까 생각하냐? 생각하니까 존재하냐? 기억나시죠? 땅을 보고 이 땅에 맞는 지도를 그린 사람이 있고 지도를 그려놓고 땅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 생각나시죠? 내가 꿈꾸는 여인상을 그려놓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있는 중에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그래 안 그래요? 어느 쪽이 망하는 길이에요? 둘 다 망해요. 둘 다 망해.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가 그랬죠. 그 얘기도 했죠. 현대적인 인간과 봉건적인 인간과 자본주의적 인간 얘기했죠. 내가 빚이 있어. 봉건적 인간은 뭘 고민해요? 어떻게 빚을 갚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자본주의적 인간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빚을 더 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빚지지 말라고 그러죠. 엄마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빚지면 쓰는 게 능력이야. 자본주의적 인간이란. 저는 자본주의적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봉건적 인간인데 자본주의적 인간이 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빚을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어쩐다고요?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더 대단한, 어떤 것이 더 어려워요? 빚 갚는 게 어려워요? 빚을 더 얻는 게 어려워요? 빚을 더 내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물정 모르는 소리예요, 다 지금. 예, 내가 얘기를 더 할 수 없으니까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자, 수요를 보고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동네 구멍가게 하는 거예요. 예? 자본주의적 사회에서는 기업가는 뭐 해야 돼요? 공급을 결정하고 수요를 창출해내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연구할 때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지? 그 수요가 왜 생길지를 고민하는 것은 문제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왜 이런 공급을 했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 관련된 우리나라에 나온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논문도 거의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한 논문도 제대로 왜 이들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했지? 그들의 욕망이 뭐지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연구를, 아주 간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설명하면 되지만 국가행정과 자본시장의 야합이거든요. 광주가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광주가 아파트 제일 많은 동네예요. 왜 그래요? 다른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산력을 높이려면 광주의 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공장을 끌어올 힘은 없어. 그러니까 뭘 허가를 많이 해줘요? 짓겠다고만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논리예요. 행정하는 사람들은 성과를 위해서, 자본가는 성장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야합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끝없이 공급을 했어요. 사람은 공급, 지금 핸드폰을 우리가 원래부터 핸드폰을 갖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핸드폰 두고 나서 멋지게 선전하는 멋있는 사람들이 앞에 선전하니까 저거 안 가지면 내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씩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거 설명하면 길지만 그렇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수요를 창출했을까? 공급의 원칙은 명확해요. 성장과 성과예요. 성과주의, 성장주의. 이것이 야합이에요. 그렇다면 공급해놓고, 쉽게 말하면 제가 핸드폰을, 아이폰을 처음 살 때, 제가 아이폰인가 있었는데 갑자기 삼성인가로 바꿀 때가 있었어요. 한번 삼성 제품을 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냐, 김태희가 나와서 막 엉덩이 흔들며 선전하는 거예요. 김태희가 책상에 앉아서 막 아이폰을 보고 막 멋지게 막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착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산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다, 그런 비판을 아주 급진적으로 진행했던 사람들이, 혹시 이름 알랑한 걸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들어봤어요? 이 정도 오니까 모르네요. 자, 수요를 창출할 때 어떻게 창출했을까? 사실 아파트의 수요를 어떻게 공급자들이 창출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수요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하는 거죠. 어떤 것을. 그건 아주 오래된 욕망을 자극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오래된 욕망을 자극했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래된 욕망을 지금 이렇게 실현한 거예요. 아주 오래된 욕망을 대부분의 단독주택 지금 지으신 분들 있잖아요. 가서 보면 아주 오래된 욕망을 다 실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토지 읽어봤죠? 토지. 박정희의 토지. 표정이 아닌데? 어렸을 때 최찬판택 집을 보면서 만들어 온 욕망이 이런 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을 져서 욕망을 자극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딘 것 같아요,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어딜까요? 우리가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창평에서 화순 넘어가는 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곳곳에 있는데, 한옥마을 비슷하게 재가지고 이렇게 마치 오래된 욕망을 자극할 처럼 보여. 근데 이것은 뭐예요? 제가 새로움 속의 반복이에요. 반복 속에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움 속의 반복이야.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자극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이런 집가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을 수도 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이런 상술에 넘어가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아파트보다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오래된 욕망이나 뭔가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수요를 창출할 때 그 오래된 욕망이라는 게 뭔가? 첫 번째는 뭐냐?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죠. 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 이것도 아주 오래된 욕망이죠. 남근주의예요, 기본적으로. 남근주의가 뭔 말인지 알죠?
표정이 잘 이해 못하는 건가 난감한 건가 모르겠어요. 학술적 용어예요 이거.